자, 숨막힘 나우대 60쪽 뿌리 깊은 국어 2단계 문학 10회예요. 자, 갈래가 요거는 고려 가요인데 들어가기 전에 고려 가요 개관을 좀 해드릴까? 하자. 뭐 조금 어렵긴 한데. 자, 여기 4번 문제 밑에다가 좀 공간이 부족한데 이 정도는 거의 한 10줄 되는데 10줄 쓸 수 있겠어요? 1번만 한 4-5줄 돼. 한 4번까지 쓸 건데 1번 한 4줄, 나머지는 한 줄씩이에요. 한 7-8줄 쓸게요. 자, 쓸 수 있게끔 글씨를 제가 조절할 테니까 여기 들어가게끔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이름은 고려가요. 자, 고려가요. 다른 말로 고려소교라고도 하고, 자, 려자고 요자를 따서 부음법칙 적용해서 여요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 불린 노래, 서민이 부른 노래가 고려소교고, 소교 영어로 팝송이에요. 팝송이라고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대중가요가 팝송이잖아요. 대중가요의 대체적인 주제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죠? 사랑 이야기, 이별 이야기 이런 거잖아요. 이것도 사랑 이야기, 이별 이야기 이런 거예요, 주로. 그 다음에 고려시대 불린 노래가 요 고려가요가 있는데 그거 말고 3줄짜리 노래가 이때 시작이 돼. 이게 뭐죠? 시조. 시조는 고려가요에 비해서 짧아. 짧을 단자를 써서 단가라는 말을 쭉 쓰다가 18세기에 들어서 가객, 요즘으로 따지면 대중가수예요. 이세춘이라는 사람이 시절가조라는 말을 써요. 그걸 앞뒤 글자를 따서 시조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도 단가라는 말을 여전히 써요. 단가의 반대말이 장가예요. 장은 길장자예요. 고려가요가 가장 짧은 노래가 4줄짜리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짧은 노래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시조보다는 길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장가라고도 해요. 이렇게. 자,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첫 번째 구비문학이라고 그래요. 자, 구비 가운데 점 찍고, 자, 구는 입구자고요. 비는 새길 비자예요. 구전이라고도 해요. 이건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구비문학, 구전문학. 이 두 번째까지는 외우셔야 돼요. 나머지는 중학교 때는 안 쓸 거예요, 아마. 자, 구비문학, 구전문학, 적층문학. 적층은 전해지면서 층이 쌓인다. 우리 적설량, 그건 무슨 뜻이에요? 눈이 쌓인 양. 적이 쌓을 적자예요. 자, 층이 쌓인다. 그래서 전해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주제가 바뀌기도 하고요. 앞뒤 내용이 뒤바뀌기도 하고요. 어떤 내용이 추가되기도 하고 어떤 내용이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성격을 적층성이라고 그래요. 이런 문학을 적층문학. 그 다음에 부유문학. 이 부유는 리치, 부자다 이런 뜻이 아니고, 부유물이 무슨 뜻이에요? 부유물? 이물질이 부유하고 있다, 떠다닌다 이런 뜻이에요. 떠다니는 더러운 것들 부유물이에요. 기록되지 않고 사람들 입을 통해서 떠다닌다, 그런 뜻이에요. 유동문학. 유동의 반대말은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유동적이다, 고정되어 있고 있지 않고 바뀔 수 있다 할 때 유동적 이렇게 쓰잖아요. 얘를 유동문학이라고 그래요. 구비문학.
구전문학, 적층문학, 부유문학, 유동문학. 이 중에서 요 두 개는 외우셔야 돼요. 구비, 구전. 자, 그러다가 요거 제가 쓰는 거 보고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부터는 제가 쓰는 거 보고 써야 돼요. 중간에 한 줄 더 추가로 쓸 거예요. 여기다가 한 줄 쓰고 여기다가 자, 조금 이따 써보세요. 여기부터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훈민정음으로 기록돼요. 기록은 훈민정음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 조선시대에는 유교국가예요. 고려시대에는 유합도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불교국가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현대, 근대, 중세, 고대 거꾸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적어도 중세 이전까지는 고대국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죠. 통일신라.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면 여성의 힘이 약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성의 힘이 강해 모계 사회인 거예요. 그러다가 중세나 근대, 중세, 우리나라로 따지면 10세기죠. 그리고 15세기가 되면 남자의 힘이 더 세지고 권력을 갖고 있는 거지. 근데 고대 국가로 가면 여자의 힘이 결코 약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여성의 사랑 표현 이런 것들도 상당히 직설적으로 나오는 편이에요. 자, 일단 고려시대는 불교 국가고 남녀 간의 사랑 표현 이런 것들이 비교적 잘 되던 때 같아요. 근데 조선시대로 오면 유학, 유교가 발전한단 말이에요. 졸려? 힘들겠다. 오늘 그럼 앞에 학원 2개 하고 온 거야? 아이고야. 몇 시간씩? 1시간. 아이고, 학교는 몇 시간 했는데? 6시간? 아이고, 힘들겠다. 에이, 복이야, 쟤나. 어? 복인 거야. 자, 힘내세요. 아, 그래서 내용이 조선시대 기록하기엔 이거 좀 19금인 거야. 29금, 19금 막 이런 거예요. 조금 진한 내용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즘 남아있는 걸로 따져서는 그렇게 뭐 야하다고 보이진 않는데 조선시대 기준으로 따지면은 이건 좀 야하다, 야동이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기록을 안 해요. 다 사라졌어요. 남아서 기록된 게 많지 않아. 그 내용이 대체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용을 남녀 간의 상열, 서로 상자 뜨거울 열자예요. 사랑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집중력 떨어졌구나. 아이고, 따라올 수 있어? 자, 남녀 상열지사라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내용이 사특하다, 건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부제, 부가 아닐 부자고 쟤는 기록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용이 사특해서 그래서 기록하지 않는다 해서 많이 없어졌어요. 일부만 훈민정음으로 기록이 됐는데 한자로 기록한 건 아니에요. 자, 한역되어 전한다. 이거를 한글로 기록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한문으로 기록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에요. 한글로 기록한 것이지 한자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다가 일단 불린 다음에는 궁중학에 편입이 돼요. 중국 궁중악이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당나라의 음악을 가지고 와서 바꾼 게 있어요. 정악이라고도 하고 당악이라고도 해요. 당나라에서 빌려왔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고려소교를 편집해서 부른 음악을 소각이라고 그래요.
소각으로 편입이 된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긴 하죠. 남녀 상열제사라서 19금이라서 노래를 못 부르게 하고 기록도 안 했는데 궁중에서는 막 불러. 이 웃기잖아요.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여인이 한 지아비를 끝까지 섬긴다 라는 것이 마치 신하가 한 임금을 섬기는 것을 비유한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궁중악으로 불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은 이별 노래인데 갑자기 태평성대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뭔가 안 맞죠? 그래서 언어 사용이 이중적이에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어렵죠? 자, 요게 주로 나오는 게 여음부예요. 여음. 자, 여음이 아직 뭔지 모르니까 자, 한 4줄 정도 더 쓰면 돼요. 공간 되겠어요? 4줄 정도는? 위에 쓴 정도만큼 쓸 거예요. 정 안 되면 우측도 쓰면 되지. 다른 거 다 그거 충분하겠어요. 그 정도면. 자, 2번 별표예요. 분절체라는 말을 써요. 절은 마디절자예요. 분은 나눌 분자고 연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말로는 연을 나누었다 그래서 분연체라고도 하고요. 장을 나누었다 그래서 분장체라고도 하고요. 연과 장을 묶어서 연장체라고도 해요. 즉 연 구분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3호곡은 그냥 1년으로 끝이에요. 그렇긴 한데 나머지 대체로 분절체다. 세 번째 앞으로 2줄 더 써야 되는데 되겠어요? 세 번째도 별표인데 여음이 있다 그래요. 여음할 때 여는 여가를 활용하다 할 때 여가 할 때 그 여자예요. 여가가 무슨 뜻이죠? 가가 결을 갖자고 여는 남을 여자예요. 여음 그러면 남아도는 소리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뜻이 없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뜻이 없어요. 정석가 같은 경우에는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없어요. 그 다음에 있어도 본문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뜻이 없다고 그래도 대체로는 맞아요. 그 왜 집어넣냐? 흥을 돋우어 주려고 넣었어요. 흥을 만들어주는 구다 그래서 조흥구라고 해요. 요즘으로 따지면 후렴구와 비슷해요. 근데 이제 요즘 중고등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꼭 선생님이라기보다는 책 자체가 여음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후렴구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후렴구는 규칙적으로 나와야 후렴구고요. 여음은 규칙적이지 않아도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앞에 잠깐 확인해 볼게요. 여기 잠깐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거 어떻게 표시할까? 괄호로 묶을게요. 요거 여음이에요. 이렇게 여음이에요. 요것도 여음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요거 앞에 칠판 잠깐 볼까요? 여기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있죠. 여기는 첫 번째 줄에 없죠. 여기 있죠. 없죠. 없죠. 여기는 두 번 다 있네. 요거는 아니야. 글자 다르죠?
그러니까 다 쳐드리면 세 번째 줄에는 아예 없어요. 세 번째 연에는. 네 번째는 또 똑같이 있고. 그러면 요거는 자 이거 볼까요? 요거는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고 아예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불규칙하죠. 요거는 여음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여음이라고 그래요.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쓸게. 얘는 여음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근데 얘는 후렴구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왜? 규칙적이지 않으니까. 이해돼요? 그 다음에 위 증질과 대평성대 요거는 뜻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따 아직 내용은 안 했지만 이게 이별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하고 관계가 없어요. 헤어지는데 뭐가 태평성대겠어요. 말 안 되죠? 요거는 정치를 선전하기 위해서 그냥 추가로 들어간 구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문과 관계가 없어. 그래서 여음이라고 해도 맞아 일단. 근데 얘는 각 연 끝날 때마다 마지막에 규칙적으로 나오죠. 위 증질과 대평성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각 연마다 규칙적으로 나와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와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오면 요거는 후렴구라는 말을 써도 돼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여음과 후렴구는 같은 말이 아닌 거예요. 요거는 수능에 2번 이상 나왔어요. 근데 아직 조금 어렵지.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자서에 이걸 거의 구분을 안 해요.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 가도 거의 뭐 후렴구라는 말을 쓸 거예요. 원래는 달라요. 원래는 다시 와서 자,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사실은 얘도 중요한데 얘도 중요하긴. 얘도 별표 치자. 5번은 빼든가 할게. 고무줄 뭐 떨어졌다? 자, 대체로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3, 2 쪽의 3음보율이에요. 시연이가 중요한 거 할 때만 빠지는구나. 자, 지연아? 음보가 뭐였는지 기억나요? 우리 시조할 때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앞에 시조 한번 했었죠? 음보가 뭐였죠? 노래로 따지면 마디에 해당이 되는데 뭐 중학교 과정에서는 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뭐 끊을기에 단위 이래도 되는데 끊을기 그러면 문법에서는 또 어절이 되거든요. 사실 그렇게 하면은 어절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따진다면 일정한 시간 내에 읽어야 할 길이를 음보라고 해요. 이 어절 이상이 1음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호흡의 단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네, 음보는 정확하게 따지면 일정한 시간 내에 읽어야 할 길이. 노래로 따지면 뭐야? 바디. 지은아, 선생님 하는 게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개념을 아기 때부터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시조를 3, 4, 3, 4, 3, 3, 4, 3, 5, 4, 3 이렇게 배우는데 그거를 글자 수로 외우고 있으면 문제 못 풀어요. 결정적이게 틀려요. 3, 4, 3, 4는 글자 수가 엄밀하게 따지면 틀린 건 아닌데 조금 부족해. 3, 4, 3, 4, 3, 4, 3, 4, 3, 5, 4, 3으로 나가는 시조가 한 편도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죠. 나 안 세보진 않았어요. 근데 길이가 짧게 길게 짧게 길게 그런 뜻인 것이지 꼭 세 글자 네 글자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네 글자일 수도 있고 두 글자일 수도 있고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 글자 수가 대체로 세 글자 두 글자니까 글자 수도 맞기는 맞는데 꼭 세 글자 된다는 건 아니에요. 세 글자 길이 두 글자 길이 이런 뜻이에요. 사실 글자 수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3음보율에는요 332조 333조 334조까지가 우리 전통 3음보예요. 그러다가 자 3, 3, 4 그러면 이렇게 하면 6, 4죠.
요거 조금 있다가 하고 요거부터 한번 해보자. 3, 3, 2조의 3분의 유리야.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요거는 여음이에요. 여음이니까 얘는 음보도 따지면 안 되고 얘는 음보 수로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의미도 없어요. 얘 빼고 3음보인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끊어 읽어야 될까요? 이렇게 끊으세요. 가실이 더워서 혹시 졸린 거 아니에요? 꺼줄까요? 괜찮아요? 이렇게 끊고 여기는 2번이에요. 이렇게 2번. 여기까지 한 호흡인 거야.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음보가 반복되기 때문에 길이가 반복되면 율, 소리가 반복되면 은 그랬잖아요. 음보는 길이고 길이가 반복될 때 3음보, 율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가실이 있고 발이고 가실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실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날로는 어띠 살라하고 여기는 글자 수가 다르죠. 3이 4잖아요. 3, 3, 2로 개념으로 빠르게 읽는다는 거예요. 여긴 빠르게 읽어야 되는 거지.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되겠어요? 그럼 다시 이거 이따 내가 질문할 거야. 잘 기억하고 있다가 끊어 있는 거 잘 해야 돼. 몇 음보? 3음보. 3, 3, 2조 3음보 율. 외워. 이따 물어볼 거야. 틀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야. 실컷 외워놓고 악 하면 또 틀린다? 내가 함정을 파면 함정에 속지 말고 몇 음보율? 무슨 조의 몇 음보율? 3, 3, 2조의 3음보율 외우셔야 돼요. 이따 물어볼 거야. 자, 그리고 다시 와보세요. 자, 이거 김소월의 진달래꽃인데, 자, 요건 자유시예요. 자유시는 외형률을 가져요, 내재율을 가져요?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아, 몰라요. 정형시는 운율이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정형률 또는 바깥에 형식이 드러난다고 그래서 외형률, 정형률, 형식이 정해져 있다 해서 정형률, 외형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시라서 운율이 있긴 있는데 정해져 있지 않아. 그러면 내재율 이렇게 이야기해요.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건 자유시인 거야. 괜찮은 거. 자, 자유시인 거야. 그럼 정형률이라고 해야 되겠어? 내재율이라고 해야 되겠어? 내재율인 거예요. 현대시조가 일단 중학교, 고등학교 다 통틀어서 정형시라고 배우는 건 시조밖에 없어요. 그렇게 외워요. 시조만 무슨 율? 시조만 정형률. 나머지는 좀 애매한가? 말이 잘못했다. 이렇게 하자. 시조만 정형시. 나머지는 정형시라는 게 없어. 일부 형식이 일부가 있긴 있는데 글자 수가 완벽하게 정해져 있건 그런 시는 시조 말고는 없어요. 가사도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가 나가긴 나가는데 길이가 정해져 있지 않아. 향가도 4줄, 8줄, 10줄이긴 한데 글자 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음보가 정해져 있지 않아. 그래서 정형시라고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정형률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건 시조하고 가사 정도? 가사를 근데 정형률로 내진 않아. 정형률이라는 말을 내진 않고 그냥 3, 4조, 4, 4조, 4음보 유리다 이 정도는 돼요. 자, 외우자. 중학교, 고등학교 걸쳐서 통틀어서 정형시는 뭐밖에 없다? 시조. 시조. 현대 시조도 있긴 한데 현대 시조 말고는 다 현대시는 다 내재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자유시야. 그럼 얘는 정형률이겠어? 내재율이겠어? 얘는 내재율인 거야. 잊어먹으면 안 돼. 근데 마치 정형률처럼 보여.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속아. 내재율인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김소월 씨의 특징은요. 김소월 씨의 특징이 어떻을까? 첫 번째 줄 옆에다 쓸게요. 7, 5조의 3음보율. 3음보율이나 4음보율을 다른 말로 민요의 율격이다 그래서 민요조라고 하고, 김소월의 시를 그래서 민요시, 전통시라는 말을 써요. 3음보이긴 한데 얘는 어떻게 3음보냐면 이렇게 끊어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그러면 4글자, 3글자, 5글자죠. 말없이 고이본에 들이 우리다. 원래 우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럼 보세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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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얘도 3음보가 반복되긴 하죠. 근데 이 앞에 7을 쪼개 가지고 여기가 3글자, 4글자로 나가거나 또는 4글자, 3글자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3, 4, 5 또는 4, 3, 5 이렇게 해서 3음보인 거예요. 그러면 얘를 3음보율이니까 정형률 이러면 되냐? 안 돼. 왜냐면 어떤 줄은 2음보고 어떤 줄은 한음보고 1음보, 어떤 줄은 3음보 이러잖아. 그러니까 3음보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진 않죠. 그래서 무슨 율? 내재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 한 잔 떠서 마시고 할까? 졸려서 참느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 이뻐. 자, 됐죠? 그러면 일단 이 가실이라고 하는 시 자체가 많이, 진달래꽃 자체가 많이 어려워요. 제대로 하려면 이거 1시간 넘게 걸릴 것 같아요. 오늘 그렇게까지 못하고 이따 해석해주고 할게요. 자, 그럼 이거 마무리 하고서 하자. 자, 3, 3, 2조의 3음보 율이야. 그러면 내가 질문한다고 그랬지? 자, 여기에 원래는 이꼬가 빠진 거야. 원래 여기도 이꼬라는 말이 있어. 그런데 그래서 얘가 가실이 이꼬가 같은 거고 발이고는 다른 거고 가실이 이꼬가 같은 거야. 이꼬는 뭐뭐 합니까? 이렇게 해석해요. 자, 이게 의문문을 하는 거예요. 해석하면 가십니까? 나를 버리고 가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거, 다른 거, 같은 거. 이런 거를 A, B, A형의 반복 그래. 그럼 몇 음보율일까요? 하나, 둘, 셋, 4개니까 4음보율. 맞아요?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몇 음보율이에요? 왜 3음보야? 하나, 둘, 셋, 4개잖아요. 어떻게 끊어요? 하나, 둘, 셋, 여기까지 한 호흡. 하나, 둘, 셋, 여기까지 한 호흡. 이렇게 끊어 있는 것이지, 같은 거라고 해가지고 이거 하나, 둘, 셋, 4개인데 왜 3음보율?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4음보율이 아니고 3음보율. 시조 중에도 A, B 가는 4음보짜리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A, B이긴 하지만 요렇게 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요렇게 3, 요렇게 3인 거예요. 됐죠? 속으면 안 돼요. 잘 속는다. 됐죠? 자, 그럼 고려가요 개관은 끝났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고려가요는 고려시대에 창작된 시가를 말한다. 자, 화제 고려가요예요. 주로 백성들이 널리 즐기던 일종의 유행가로서 팝송이에요. 당시 백성들이 사는 모습이 담겨 있다. 원래는 그래서 5번인가 4번에
고려시대 서민의 낙천적 기질이 잘 드러난다. 이거 쓰려고 그랬는데 일단 그거 뺐어요. 그 내용도 자, 백성들이 사는 모습이 잘 드러나 있고 평범한 백성들의 관심사인 남녀 간의 사랑이나 삶의 피해가 주된 내용인 거예요. 팝송인 거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구전되다가 아까 구전 뭐였죠? 입으로 전한다. 궁중음악으로 들어왔으며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한글로 기록되었다. 한역되어 전한다. 맞아요? 틀려요? 한역이라는 뜻이 한자로 기록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틀린 거예요. 한역 아니에요. 가시리는 대표적인 고려 가요이다. 이거는 가시리는 고학년으로 올라가도 고3 때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화자의 슬픈 감정, 이게 주제예요. 간결하면서도 소박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가시리 있고처럼 삼음보 형식이에요. 자, 삼음보를 뭐라고 그래요? 민유조, 운율을 나타낸다. 이는 대부분의 고려가의 특징이다. 가시리는 세 개의 행이 한 연을 이루는데 한 연을 이루고 무슨 채? 연이 여러 개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분절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개의 연 무슨 채? 분절체, 분연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작품을 구성한다. 그리고 1년과 사연의 1, 2행과 2연의 2행의 끝부분에는 나난이라고 하는 여음이 들어간다. 여음은 남는 소리라는 뜻으로 삼음보 운율과 상관없이 부르는 흥을 돋우기 위한 조흥구이다. 여음은 운율뿐 아니라 시가 내용과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남을 엿었어요. 이거 보면 마음에 든다. 자, 강연의 마지막 항에는 위 증지가 대평성대라는 후렴구가 자리한다. 얘는 여음이라고 해도 되고 여음구라고 해도 돼요. 구는 이음, 이어절 이상이어야 구라고 하는 거야. 말 그대로 끝부분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구절로서 여음과 마찬가지로 흥을 돋우기 위해서 추가된 부분이다. 가시뿐만 아니라 다른 고려가에도 여음과 후렴구가 들어가 있는데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됐죠? 자, 그럼 본문 해석해 볼게요. 이거 우리 해설지에 주제가 나와 있으려나? 주제가 근데 마음에 안 들 것 같아요. 어라? 자, 이게 다르게 나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좋아요. 마음에 안 든다 이것도. 자, 책에 나와 있는 거랑 다르게 할 거예요. 가십니까? 나를 버리고 가십니까? 책에는 이별에 대한 확인 그렇게 나왔네요. 자, 이게 이런 거예요. 아빠 갈 거야? 하면서 불쌍한 눈을 애기가 아빠를 또망또망 쳐다본다고 치다. 또망또망보다 뭔가 좀 아련하게 쳐다봐.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빠 진짜 갈 거야? 무슨 뜻이야? 가지 말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애원 그래. 애원. 슬프게 기원한다 해서 애원이에요. 이때 원은 소원을 뜻하는 것이지 원망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나보고는 어떻게 살라고 나를 버리고 가십니까? 자, 책에는 떠나는 님에 대한 원망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천재교과서나 이런 데도 다 원망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수능에서는 원망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학교에서 원망으로 하면 원망으로 하세요. 애원의 고조. 이거 한번 해석해 볼게요. 나보고는 어떻게 살라고 나를 버리고 가시면 당신 가면 좀 죽어요. 근데도 갈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세 번째, 잡아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아니 올까 두려워서. 아유 너무 어렵구나. 왜 중서로 써놨을까? 자 끝에 니을시아 이렇게 나가는 거는요. 뭐뭐 자자자 지금도 쓰거든. 할머니는 손주가 넘어질세라 걱정하셨다. 넘어질세라 지금도 써요. 근데 이거를 내신할 때는요. 해석할 때 뭐뭐 할까 사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내신할 때는 두려워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뭐 할까 두려워. 그래서 요건 해석을 서럽지만 님을 보내드리니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서러워하는 님을 이렇게 해도 돼요. 서럽지만 할 때 서러운 주체는 화자인 거예요. 서러워하는 의 주체는 님인 거예요. 좀 다르죠? 가려졌나요? 이게 원래 고사가 있어요. 배경사라가 있는데 시간이 되면 좀 이따 해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 3년과 4년 주제를 잘 안 달았는데 일부러 안 달은 거예요. 조금 더 할게요. 가시자마자 돌아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 자, 요거는 돌아오라는 기원이에요. 잠깐만. 자, 보세요. 해석 한번 해볼게. 가십니까? 나를 버리고 가십니까? 나보고는 어떻게 살라고 나를 버리고 가십니까? 님을 잡아두고 싶지만 서운해하면 아니 올까 두려워서 비록 서럽지만 님을 보내드리니 가시자마자 돌아오세요 이랬어요. 그러면 자 지은아 본인이 잘 판단해서 해보세요. 자 체념은 포기하는 거죠. 어디에 체념이 드러나요? 체념이 드러나는 데가 어디예요? 본인이 한번 판단해보세요. 해석 밑에 거 보고라도 해보세요. 어디가 나와요? 여기가 요거 왜 체념이야 이게? 내가 너를 잡고 싶긴 해. 근데 알았어 일단 보내줄게. 어느 게 체념이에요? 보내줄게가 체념 아니에요? 요거는 체념의 이유죠. 이거 체념이지 엄밀하게 따지면. 그러나 옛날부터 여기는 그냥 체념으로 해요. 엄밀하게 따지면 체념의 이유예요. 그러나 이렇게 시험에 안 나와요. 요거는 잘못되긴 했어요. 잘못되긴 했는데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수능에서도 이렇게 내요. 아마 이게 누가 해석했느냐 좀 달라지긴 할 건데 마지막은 체념과 기원이에요. 근데 여기도 기원이 핵심이기 때문에 체념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 그냥 기원이라고 해요. 기원은 돌아오라는 소망이에요. 책에는 소망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자 그냥 요렇게 외우셔야 돼요. 체념과 기원으로. 그럼 체념했으니까 이별을 받아들였어요? 거부했어요? 받아들였죠? 이런 걸 이별의 수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화자가 소극적인 거예요. 잡지는 않잖아요. 화자의 태도는 이별을 수용하고 하는 소극적 태도예요. 근데 이제 얘는 진달래꽃과 다르게 돌아오라는 소원이 들어가 있는 거. 이게 좀 다른 점이에요. 진달래꽃 설명만 잠깐 할게요. 다는 못하고 간단하게 해석만 할게요. 자, 나보기가 싫어져서 가신다면은 말 없이 곱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때 말은
미련 없이 이런 뜻이 아니고요. 원망하지 않고 이런 뜻이에요. 미련 없이 이런 뜻이 아니고 원망하지 않고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헷갈리겠다. 원망의 뜻이고요. 없이 그럼 원망 없이 이렇게 되는 거지. 미련이 아니다. 미련 없이가 아니고 원망하지 않고 곱게 보내드릴게요. 이건 체념이에요. 1년부터 체념이에요. 영변에 있는 약산의 진달래꽃을 한알은 따다가 가시길에 뿌려드릴게요. 님에 대한 축복이에요. 자기를 버리고 가는데도 축복해줘요. 그래야 님이 마음이 싫은 마음이라도 안 생기지. 그래야 나중에 또 오지. 이런 게 좀 역설이긴 한데 진달래꽃을 역설로 내면 너무 어려워요. 응? 이 부분을 가지고 역설로 내긴 되는데 일단 이거는 무시하고, 자, 가시는 걸음마다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자, 남자가 배신 때리고 딴 년한테 가는 중이야. 그 걸어가는 앞에다 꽃을 뿌려줘. 밟고 가세요. 심지어 꽃을 뿌리다 꽃이 떨어졌어. 그 앞에 내가 엎드려. 자, 저를 밟고 가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남자 새끼가 발자국을 팍 내고 걸어서 갔어. 그 새끼 기다릴 거야? 그 새끼 기다리면 안 돼. 그죠? 그럼에도 밟고 가는 거야. 밟고 가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희생적 사랑이에요. 이때 꽃을 시적 화자의 분신 이렇게 하기도 해요. 나보여겨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는 흘리오리다. 아무리 짧게도 요건 하자. 속으로 눈물을 팡팡팡 흘리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굉장히 슬퍼할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건 반어법이에요. 한자어로 뭐 에이블비 막 이러는 에이블비 에이블상 그러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하지 말자. 응? 자, 요거는 초극이라고 그래요. 단순 극복하고는 다른데요. 요즘은 그냥 극복이라고 해요. 극복과 초극은 달라요. 엄밀하게 따지면. 자, 남자가 군대에 가서 남자친구가 애인이 근데 막 펑펑 울다가 남자가 군대에 있는 동안에 딴 놈을 만나면서 잊고 살아가고 있어. 그건 극복이야. 근데 초극은 그게 아니에요. 그 슬픔을 뛰어넘는 게 초극인 거거든. 딴 놈을 통해서 사귀는 건 그 사람 앞에 있던 사람이 잊은 거잖아요. 그건 그냥 극복 그러면 돼요. 슬픔을 극복했다고 해도 되는데 초극이란 말을 쓰기가 어려워요. 응? 자, 초는 수퍼야. 뛰어넘다는 거긴 한데 다른 놈을 통해서 바꿔서 또 다른 사랑으로 있는 건 그건 극복까지는 되고요. 초극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니야. 그 슬픔을 내면화해서 그 슬픔의 경지를 뛰어넘는다. 그게 초극이에요. 어렵죠? 어려운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도 초극이란 말 잘 안 써요. 그냥 극복이라고 쓰는데 사실 잘못된 말이지. 자, 일단 오늘 우린 여기까지만 하자. 아니 작품 끝난 진달래꽃만 4분 안에 끝내줄게. 4분 끝내줄게. 자, 이별을 소재로 했어요. 삼음보 유리예요. 그러나 정형유는 아니고 내재 유리야. 근데 여기는 여음구가 없죠? 그럼 문제 풀 수 있겠어요? 공통점이다. 공통점. 금방 고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옳지. 몇 번? 4번 맞아요. 굳이 다른 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내용은 다 된 것 같아요. 내용 얘가 지금 빨리 문제 푸세요. 풀고 채점하고 가자.
녹화는 여기서 끊을게요.